안녕하십니까. 덕산댐 수인단장 박경택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부분을 왜 반드시 풀어야 덕산 주민들의 경제적 삶이 나아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LH 사건이 발생했고 LH 사건 대책의 부작용으로 시골 부동산은 일체 매매가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과상칸을 태우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현 정부의 역대급 무능이 더해져 가지고 시골 부동산은 2년 만에 50% 정도가 하락했지만 비싸다 싸다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아서 땅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5만 원이 되어도 우리 지역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시골은.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한 1억 정도면 집하고 땅하고 다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평당 1,000만에서 800만 원 해버리니까 도를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땅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래서 이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산댐 위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대안 없이 고향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무책임한 말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너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덕산댐을 유치하지 못하면 정말 시골은 박살납니다. 박살나. 그거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돈을 우리가 왜 반드시 버려야 되냐면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다 평안롭지 않습니까?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 자유롭지 않습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다 행복하더라고요. 돈 가진 사람들이 권력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세상사의 99%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이 없으면 세상사의 99%가 해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돈은 반드시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는데,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는 수시로 공격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한테는 잔혹하게 공격한다는 것이 돈의 습성이었습니다. 돈 없는 인생 그 자체가 고달 빠지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작은 지옥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가 반드시 벌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너한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 전만 해도 동네에는 부동산 상승으로 재산이 한 10억 부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금 1억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네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동산 재산가는 자기 자신의 삶을 절대 윤택하게 하지 못합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돈이 윤택한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이지 절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골의 부동산은 세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애물단지, 즉 가진 자의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없는 상황에서 덕산댐이 갑자기 유치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최소 5억, 10억, 20억 부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부자들은 동네 강아지 보듯이 많을 겁니다. 우리 평촌만 해도 강아지가 10마리에서 20마리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이런 현금 가진 부자들이. 또 시천면 소재지 같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100억짜리 부자들도 간혹 제법 보일 것이고, 도시 기준으로 본다면 돈이 크고 작다 할 수 있지만 시골에서 5억, 10억, 20억 이런 것들이 어디입니까? 땡큐한 일이지. 꽃감 한 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꽃감 한 개가 이제 예를 들어서 500원이 할 수 있을 때 이익 한 개가, 그러면 한 동이면 500만 원이고 10동이면 5천만 원인데, 이 한 개 500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1년 동안 투자하고 있습니까? 덕산 주민 여러분들이 5억, 10억, 20억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팔자가 바뀔 수 있는 덕산댐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1년에 단 1분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 큰 덩어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꽃감을 아무리 만들어서 팔고 열심히 생활을 해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 살림은 한 해 한 해 자꾸 힘들어질 것입니다. 비유하자면은 복거리 앞에서 삽질 열심히 해봐야 복원해도 도움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민들이 덕산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확신이 있으면, 또 너무나 막연한 느낌 들어서 못 나서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추진단은 잘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오늘 60대 지금 상태로 있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또 타임머신을 타고 한 10년 뒤로 한번 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35년 뒤에 2035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도 죽겠다고 하시면서 70, 80대에서 또 열심히 노동을 하실랍니까?
이런 꼴을 안 당하려면 열심히 뭘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의 암담한 미래에 덕산 때문에 우리 유일한 희망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셔야 됩니다. TV도 간혹 우리가 보시지만은 중소도시도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골이야 물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줄어든다는 개념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대전 이남으로 싹 다 줄어들 겁니다. 뭐 부산, 울산, 대구, 창원시, 강주, 대도시 싹 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산천 같은 조그만 시골이야 물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국가는 시골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군수님한테 뭐 다리 좀 놔주세요, 뭐 포장 좀 해주세요, 뭐 해주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이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멸하는 중소도시 방어를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이 그쪽으로 집중을 할 거거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대한민국 경제를 다 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만 5천 명 있는 산청군을 살리겠습니까? 35만 명 있는 진주시를 살리겠습니까? 답은 노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골은 국가가 지금처럼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나갈 바가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